안녕하십니까, 강사 공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2015년 3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를 통해서 대부분의 문제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문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이 회차의 문제들을 다 풀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문제들만 잘 정리를 하셔도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생소한 문제가 몇 개 정도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일반에서는 4문제만 출제가 되었고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네요. 7문제가 생소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생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조건 틀린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풀 수는 있지만은 조금 응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문제, 7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조금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컴퓨터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의 기밀성을 저해하는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는 여기서 기밀성이 무엇인지만 의미만 아시면은 잘 읽어보시면은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밀을 유지를 해야 된다. 기밀이란 것은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 우리가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그죠? 자, 이 데이터는 이제 뭐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해하는 어떤 침해 형태가 무엇이냐? 자, 그것을 찾아라.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가로채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로챈다는 얘기는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빼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송한 자료가 수신지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가는데 이제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1번 가로막기는요, 말 그대로 흐름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 자료가 수신축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그냥 방해하는 행위를 가로막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위조는 이제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다른 송신자로부터 전송된 것처럼 꾸미는 거, 그것을 위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수정은요, 원래의 자료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수정한다, 바꾸는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뭐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어떤 그 저작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다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사진 작가하고 본인, 만일 연예인이다. 그럼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요. 자, 이것을 찍은 사진 작가가 있겠죠. 그 두 사람한테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자,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작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단체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창작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작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1번하고 2번은요,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그러니까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습니다. 자,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이라고 해서 발행을 했어요. 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 공고, 훈령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자, 이거 반대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창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저작권법에 있습니다. 제 7조에 있는데요. 자,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을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자, 3번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 심판 절차, 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자, 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제1호 내지 3호 자, 1호 내지 3호 자, 규정된 것에 편지물 또는 번역물이다. 자, 5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자, 이런 것들은 자, 예외입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죠. 3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1호하고 3호. 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4번에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경, 각색, 영상 제작, 자,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그러니까 뭐 노래를 하나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했습니다. 이 작곡한 것을 편곡을 했어요. 자, 노래가 다르겠죠? 자, 이것도 편곡한 것도 이것은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5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돋보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실습에서 보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일단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하면요. 자, 그 다음 이제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접근성. 자, 여기서 돋보기라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 현재 200%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이 2배로 크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축소, 확대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하고 플러스 키 혹은 마이너스 키를 이용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자, 윈도우하고 플러스 키, 윈도우하고 마이너스 키를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보조 프로그램의 접근성, 그리고 돋보기를 선택을 한다. 맞죠? 그리고 윈도우에서 플러스 키로 실행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 윈도우 키하고 플러스 키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맞고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이게 또 종료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근데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요. 도킹 모드를 실행하면 마우스 포인터 주변의 영역이 확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기 버튼 클릭을 하면요. 렌즈가 있고 도킹댐이 있습니다. 자, 렌즈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렌즈는 뭡니까? 자, 확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렌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현재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200%로 한번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자, 그 포인터 주위만 영역이 확대되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은요. 도킹 모드가 아니고요. 렌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에서 프린터 속성, 대화 상자의 고급 탭에서 설정할 수 없는 항목은 자, 프린터 속성에 가서 고급 탭을 열어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암기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윈도우즈 7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령껏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터 속성과 이제 관련 없는 것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자, 프린터라는 것은 인쇄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안을 위한 사용 권한 설정한다. 자, 사용 권한이라는 것은 별도의 기능이 따로 있겠죠. 프린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글꼴색이 적용된 셀을 포함한 행위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할 수 있다. 자, 보통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데이터, 그러니까 값을 기준해서 보통 이제 정렬을 하죠. 그래서 뭐 열 A를 기준해서 값을 뭐 오름차순하겠다, 내림차순하겠다, 혹은 사용자 지정 목록을 통해서 정렬을 하겠다, 이렇게 정렬 기준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또 다른 기준이죠.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정렬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추가할 수 있는 개수는요 64개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값을 기준해서 정렬을 하는데 셀의 색이라든지 글꼴 색, 셀 아이콘을 기준해서 또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글꼴 색을 기준해서 정렬을 하겠다. 자, 지금 글꼴 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고요. 뭐 위에 혹은 아래쪽에 표시를 하겠다.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글꼴 색 위에 표시 혹은 아래쪽에 표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셀의 색도 마찬가지죠. 셀의 색도 이제 색 선택을 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 2번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조금 전 보여드렸고요. 최대 64개의 열을 기준에서 정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4번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렬 시 숨겨진 행도 포함하여 정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정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정렬을 한다는 얘기는 행 단위로 해서 이제 정렬을 한다는 얘기예요. 행 단위로 정렬을 할 때는 행이 숨겨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행이 숨겨져 버리면은 정렬이 안 돼요. 자, 300이 입력되어 있는 두 번째 행을 한번 숨김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숨김 처리를 하고요. 자, 정렬에 가서 자, 정렬 옵션에 보시면은 위쪽에서 아래쪽이죠. 위쪽에서 아래쪽이라는 얘기는 행 단위로 해서 정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행이 이동이 되면서 정렬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선택 사항이 되겠죠. 자, A를 기준해서 자, 정렬을 하는데요. 오름차순 정렬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 200, 300, 400 순서대로 정렬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행에 300이 있었는데 300은 세 번째 행으로 이동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오름차순 정렬이 되면은. 자,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100, 200, 300은 좀 숨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전 두 번째 행이었죠. 자, 취소를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행은, 숨겨진 행은요, 위치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정렬을 해도. 자, 왜 그러냐면은, 좀 행 단위로 해서 정렬이 되는 거잖아요. 행 단위로 정렬을 하려고 하는데 행이 숨겨져 버리면 그것은 정렬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숨겨진 행 혹은 숨겨진 열이 있다라면은 해제를 하시고 정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금방 제가 행을 숨김 처리했고요. 그 다음 한번 열을 한번 숨겨 볼게요. 자, 열을 숨겼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뭐 내림차순, 이번에는 내림차순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머지 이제 열들은 이렇게 정렬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숨김했지만은 이것도 같이 정렬이 되었네요. 제대로 정렬이 되었죠.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행 단위에서 정렬을 할 때 행을 숨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열을 숨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 단위가 아니고 열 단위로 정렬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을 숨겨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을 숨기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자, 숨겨지는 행이라든지 열하고요, 정렬하는 어떤 기준하고의 상관관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1급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판된 교재라든지 다른 강의에서는 잘 설명드리진 않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보통 우리가 정렬하는 이제 행 단위로 해서 정렬되는 기준 말씀드리는 거죠. 숨겨진 행. 자, 행을 정렬할 때는 행을 숨겨버리면 정렬이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으로 가져올 수 없는 파일 형식은,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무엇인지 개념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엑셀을 사용을 하는데 뭐 엑셀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다른 외부 형식을 가지고 와서 엑셀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메모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메모장에서 성적표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엑셀로 가지고 와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표도 만들고 그래프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개념을 모르신다라면은 이거 하나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이름 복사 붙여넣기, 지역 복사 붙여넣기. 그렇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쉽게 엑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가시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라든지 인터넷 파일 있죠. 웹. 그 다음 텍스트 파일. 자, 이게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그죠? txt. 텍스트 파일이 되고요. 기타 원본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러니까 액세스 파일이라든지 다른 MS 오피스의 파일들을 가지고 와서 또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호환이 돼야 돼요. 호환. 그죠? 호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엑셀 파일은 당연하죠. 엑셀에서 엑셀 가지고 오는데 당연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파일.
자, 우리가 2급에서는 액세스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1급에서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이게 MS 오피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런 액세스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들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뭐 SQ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쿼리, 뭐 이런 올랩이라는 뭐 큐브 파일이 있습니다. 뭐 그다음 웹 그리고 텍스트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돼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글 파일, 아래 한글 HWP 이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한국에서 만들었죠. 자, 이거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 그 국가들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한국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붙여넣기가 되죠. 근데 선택하여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붙여넣기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B의 두 번째 셀을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죠. 자, 다시 컨트롤 C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붙여넣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300이라는 데이터만 붙여넣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붙여넣기 있죠.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습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모두 하면은 모두가 붙여넣기 되는 거고요. 자, 값만 하고 싶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은 데이터만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은 아시겠죠?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한 데이터를 여러가지 옵션을 적용하여 붙여넣는 기능으로 잘라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는요, 복사. 자, 복사를 했을 때는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복사가 아니고요. 잘라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잘라내기를 해버리면은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비활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번 붙여넣기에 서식을 선택한 경우 복사한 셀에 내용과 서식을 함께 붙여넣는다. 자, 서식이면 서식이죠. 내용은 아닙니다. 자, 컨트롤 C에서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이제 내용은 그 내용하고 이제 서식하고 같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서식을 선택을 했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이터는 이제 붙여넣기가 안 됐죠. 3번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복사할 영역에 빈 셀이 있는 경우 붙여넣기 영역의 값을 바꾸지 않는다. 자, 설명이 좀 어렵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컨트롤 C 이제 복사를 할 때 지금 데이터가 있는 것은 이제 A의 세 번째, A 네 번째는 데이터가 있지만은 A 다섯 번째, A 여섯 번째는 데이터가 없죠. 자, 데이터가 없지만은 컨트롤 C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여기서 컨트롤 V 하잖아요. 컨트롤 V 하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덮어 쓰면서 빈 셀도 같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자, 그런데 그렇게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컨트롤 C에서 그렇게 이제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를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 한다는 얘기는 200하고 100. 자, 200은 여기, 100은 여기. 나머지는 빈 셀이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데이터 없는 것은 기존에 붙여넣기 하는 이 영역에 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해하시겠죠? 차이점을. 자,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복사할 영역에 빈 셀이 있는 경우, 자, 빈 셀을 포함해서 제가 복사를 했었죠. 자, 붙여 넣을 영역의 값을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았죠.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4번, 행렬 바꿈을 선택한 경우 복사한 데이터에 열을 행으로, 행을 열로 변경하여 붙여넣기가 실행된다. 여기 행렬 바꿈이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행렬을 바꿔주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 B 두 번째에서 I 11번째 영역에서
3단, 6단, 9단의 배경색을 변경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조건부 서식이란 것은 수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규칙을 찾아줘야 돼요. 자, 3단, 6단, 9단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3의 배수죠. 3의 배수. 그죠? 3의 배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냐, 홀수냐, 3의 배수냐, 뭐 이런 기준들은 보통 모두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모두 함수. 자, 모두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데 피재수하고 재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3이 들어가고 만약 2가 들어간다라면은 3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목은 1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1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또 피재수가 2가 되고 4가 되고 그다음 재수가 2가 된다라면은 이것은 나머지가 0이 되겠죠. 만약 이게 6이 된다라면은 이것도 나머지가 또 0이 되겠죠. 8이 된다라면 또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이와 같이 짝수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그때는 짝수가 되는 겁니다. 피재수가. 자, 그래서 짝수 홀수를 또 구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3의 배수라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면 되겠죠. 3으로 나누어서. 그래, 재수가 3이 되고 피재수에는 여기에 있는 셀에 있는 값들이 될 겁니다. 가지고 와서 3으로 나누어서 이게 0이냐 판별하게 되면은 이제 조건부 서식의 수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B의 두 번째 셀, 자, B의 두 번째 셀이라는 것은 이 범위에서 자, 아예 11번째까지잖아요. 이 영역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영역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첫 번째 셀이죠. B의 두 번째 셀. 자, B의 두 번째 셀이 모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3으로 나눴을 때 그때 0이 된다라면은 이제 3의 배수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달러 기호가 붙은 위치가 다르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행 단위로 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행 단위가 되기 때문에 행은 이동이 돼야 되고 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은 고정이 있죠. 그래서 달러 앞에다가 그 알파벳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여라. 그러니까 열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행 단위로 해서 이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될 때는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반대잖아요. 지금 행이 아니고 열이잖아요. 그죠? 자, 열을 기준해서 그 서식을 지정을 할 때는 반대로 행을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앞에다가 달러 기호가 붙은 겁니다. 다음 중 함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함수 마법사는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있는 함수 삽입 명령을 선택하거나 수식 입력줄에 있는 함수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자, 수식 탭에 보시면은 함수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거기 함수 삽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 있죠. 함수 삽입 아이콘. 자, 이거 가능하죠. 이게 수식 입력줄에 있는 함수 삽입 아이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수식 탭에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범주를 선택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자, 이게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되는데요. 자,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end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함수 마법사가 실행이 되면서 함수 인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3번 함수식을 직접 입력할 때에는 입력하는 함수명에 처음 몇 개의 문자와 일치하는 함수 목록을 표시하여 선택하게 하는 함수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자, 등호해서 S를 많이 입력을 하게 되면 S로 시작하는 모든 함수들이 목록에서 보여집니다.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중첩 함수는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수 중 하나로 사용하여 최대 3개 수준까지 함수를 중첩할 수 있다. 자, 중첩 함수란 것은 if 안에 썸이 있고 또 다른 함수 계속 이렇게 중첩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3개 수준까지가 아니고요. 64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셀 참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식 작성 중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셀이 절대 참조로 처리된다. 자,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A 첫 번째 셀을 한번 참조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대 참조되죠. 2번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셀을 참조를 했어요. 그럼 조금 전처럼 A 첫 번째 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A 첫 번째 셀을 참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셀 참조를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 그러니까 A 첫 번째 셀에 이제 이름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A 첫 번째 셀의 이름이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참조 에러가 발생하므로 기존 셀 참조의 그 셀 참조를 정의된 이름으로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참조를 이제 바꿔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데 좀 설명이 좀 어렵죠.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셀을 참조했잖아요. 그죠? A 첫 번째 셀을 참조를 했습니다. 근데 A 첫 번째 셀을 이름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값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A 첫 번째 셀이 값이라고 이름이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에러가 발생한다는 뜻인데 에러 발생하지 않죠. 이것을 꼭 자, 지금 현재 정의한 이 이름으로 셀을 이제 이름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참조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를 차례로 넣어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다. 자, 마침표가 아니고요. 느낌표입니다. 자, 시트명하고 셀 사이의 구분자는 느낌표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트 1에 있는 A 첫 번째 셀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셀을 복사하여 붙여 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 셀 연결 명령을 사용하여 셀 참조를 만들 수도 있다. 자, 보세요.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 자, 이 첫 번째 셀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했죠? 자, 여기서 붙여넣기 옵션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클릭을 하면요. 셀 연결이 있습니다. 자, 셀 연결의 의미는요. A 첫 번째 셀을 참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셀 참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 중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자, 3차원 차트라는 것은 입체적인 차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있는데 도넛형 같은 경우에는 그 3차원이 안 됩니다. 이게 다구요.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분산형도 마찬가지고요. 주식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역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역을 표시한다는 그런 이제 차트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차원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5년 3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